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제가 악플이나 욕이 아니면 웬만하면 댓글을 다 읽고 댓글을 다 달아드립니다. 이런 미국 주식 유튜버는 흔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주 일부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미 재무부 이슈 때문에 7월 말까지 금리 빠지면 저 TLT 들어가요? 7월 말까지 기술주는 상승하고 가치주는 떨어지겠네요? 그럼 주식 다 팔아요? 벌써 달러 올라가는데 어쩌죠? 이런 댓글들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많이 걱정되고 손해보기 싫으니 당연한 질문이시긴 한데요. 예측 투자와 대응은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월은 많이 위험하다가 결론입니다. 8월은 늘 위험했다. 왜냐고요? 이건 작년 이맘때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S&P 500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 최근 10년간 S&P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은 8월과 9월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7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8, 9월에 휴가를 많이 가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10년 동안 S&P 500은 8, 9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보시면 작년 8월도 안 좋았습니다. 작년도 신기한 게 7월까지 엄청 오르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쭉 올랐죠? 그럼 8월에 위험하다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현금화하신 분들은 이거 못 드셨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도 S&P 500 8, 9월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걸 아는 분은 늘 위험했으니 이번에도 위험하겠지? 라고 예측하고 가진 주식 전부를 다 현금화했다면 아마 10월 이후에 상당히 괴로우셨을 겁니다. 이런 걸 예측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8, 9월은 위험하다고 인지한 분이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한 다음에 진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았다면 이걸 다 드셨겠죠? 예측과 대응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지난 1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은 미 재무부 이슈 때문에 7월까지 금리 빠지면 저 TLT 들어가요? 7월까지 기술주 상승하고 가치주는 떨어지겠네요? 그럼 주식 다 팔아요? 벌써 달러 올라가는데 어쩌죠? 이런 투자는 예측일까요? 대응일까요? 7월 말까지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TLT에 투자하는 건 예측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7월 중순이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달았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 하락 위험이 다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영상 마지막에 7월 말에 만약 진짜 정말로 이런 재무부 이슈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프레드에서 정말 미 재무부 현금을 줄였는지 확인하고 현금이 주지 않았다면 뉴스에서 미 의회가 미 재무부 부채 한도 유예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기 악재가 해결된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빠져 있다면 현재 장기 금리 상승 요인이 많으니 장기 채권 인버스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7월 말에 실제로 일어나고 그 이슈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대응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채권 금리 상승 하락 위험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월 말까지 금리가 빠질 거니 TLT에 몰빵. 7월 말까지 금리가 빠지면 기술주는 상승하고 가치주는 떨어지겠네? 라는 건 위험한 예측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월 말까지 금리가 빠졌을 때 해당 요인들을 확인하고 베팅을 해보는 건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측이 맞으면 짜릿합니다. 수익도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대응 투자를 하면 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고 호흡도 길어서 수익 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안전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나는 게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투자로 몇 번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잘 맞춰서 큰 수익이 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8월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많은 위험 중에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미 재무부 이슈입니다. 미 의회가 2019년 8월 미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을 연기해주면서 2021년 7월 30일까지 미 재무부 현금 보유 규모를 2019년 8월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미 재무부 현금 보유액은 1,364억 달러였는데요. 코비드-19로 1,364억 달러까지는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번 달 말까지 현금 잔고를 4,50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건 일부 영상에서
프레드에서 미 재무부 현금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30일 기준 약 850억 달러, 7월 7일 기준 약 720억 달러, 일주일 동안 약 1300억 달러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월 14일 기준 6500억 달러, 일주일 동안 또 7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마 다음 주 7월 20일 날 확인해도 또 줄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 재무부 이슈로 계속 MMF 시장에 돈이 넘쳐 흘러가면 그 돈이 넘쳐 흘러서 장기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들어간 돈이 장기 채권 금리를 더 빠지게 한다면 8월부터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더 커질 겁니다. 보통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저효과란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현상입니다. 연준은 평균적으로 QE, 양적 언어로 한 달에 약 1200달러 정도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월에 1200달러, 2월에 1200달러, 3월에 1200달러, 4월에 1200달러, 5월에 1200달러, 6월에도 1200달러, 플러스 미 재무부 이슈로 1300억 달러 추가, 7월에도 1200달러, 그리고 미 재무부 이슈로 2750억 달러 추가, 그리고 다시 8월에는 1200달러. 연준은 똑같이 월에 1200달러 정도 채권을 산 건데 기저효과로 인해 8월 달에는 엄청 달러가 안 풀린 것처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단기 발작으로 인해 채권 금리를 엄청 튈 수가 있고요. 만약 미 재무부 이슈로 7월 말까지 하락한다면 기저효과로 8월 달부터 다시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갑자기 튀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술주들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가 왜 더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의 두 번째 위험은 여전히 위험한 위험지표입니다. 프린들TV 5만 구독자 이벤트 퀴즈로 냈던 로로 지수도 여전히 높고요.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시장 버블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 실러 지수입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 이분이 주식시장 버블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실러 지수인데요. 참고로 로버트 실러 교수님은 2008년 서프라임 사태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러 지수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S&P 500 트레일링 12 months P, 약간 패드 모델이랑 비슷한데요. 여기 이 점선이 그동안 S&P 500 주가 대비 수익률 평균이고요. 평균보다 50%가 높으면 버블 구간, 평균보다 100% 높으면 익스트림 버블 구간이라고 정한 겁니다.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랑 비슷한 익스트림 버블 구간입니다.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패드 모델에서 현재 S&P 500 주가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2%입니다. 현재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3% 정도이니 패드 모델로 보면 주가는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년 국채 수익률은 거의 1.9%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굳이 비교하면 S&P 500 위험자산 ETF를 사면 수익률이 약 2%인데 무위험자산 20년 국채를 사도 수익률이 약 1.9%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미국 20년 국채랑 비교해도 약 0.1% 차이입니다. 물론 미래 S&P 500 Forward 12 months EPS로 계산하면 S&P 500 수익률은 약 5%입니다. 근데 실러 지수는 트레일링 12 months, 현재 S&P 500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익스트림 버블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S&P 500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은 8월과 9월. 자,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주식을 파실 건가요? 작년 8월 대선 때 위험하다고 영상을 만들고 10월에 제가 주식 쓸어 담은 건 아시죠? 근데 저는 분명 그 영상에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줍줍 하시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30일에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고 10월 30일에 몰빵을 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10월까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담은 것 뿐입니다. 유독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10월 30일 이후 반등할 걸 예상하고 이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S&P 500 차트를 맥스로 볼까요? 항상 주가는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주가는 늘 우상향했고요. 단 장기로 지수 ETF에 투자했을 때만요. 개별 종목은 사라지고 상폐하는 경우가 있어도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늘 우상향했습니다. 8월에 악재가 오든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든 익스트림 버블이 터지든
여러분들이 대응할 현금 비중을 준비했다면 시장지수 ETF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프린들TV는 늘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장기 월정액 시장지수 ETF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부리면 망할 수 있다는 걸. 분명 지금은 안전하게 막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가진 돈을 다 빼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그 어떤 경제 유튜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결정은 늘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프린들TV 구독자님들이 항상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짜증이 많이 나시겠지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